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5, 6, 7세에 시작하면 좋을 책으로 명작동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명작동화 여러가지 면에서 닮아있는 전래동화 읽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를 읽었을 때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영상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전래동화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전래동화는 제가 별다른 고민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레이트북스의 이야기꽃 탈망이라고 하는 전집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글밥 자체도 5, 6세의 아이들이 읽기에 가장 적당한 글밥으로 되어 있고 그림체가 상당히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그림체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그 세이펜이나 혹은 CD로 들을 수 있는 그 책을 읽어주는 대목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타 다른 전래동화에 딸려있는 부록 CD나 그 세이펜 음원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레이트북스의 음원이 가장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모를 때도 세이펜으로 찍어가면서 내용을 듣고 되게 재미있는 대사 같은 것을 막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이 그레이트북스의 이야기 꽃탈망을 읽으면서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책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의 책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양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중고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이야기 주머니 깨동이 전래동화, 그리고 꼬네상스 이의 예지 전래동화, 그리고 비룡소 전래동화, 보림 까치호랑이 전래동화, 뭐 이렇게 여러가지 전래동화를 같이 아이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읽었어요. 그림체라든가 서술의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다 다릅니다. 꼬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체가 상당히 올드해요.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올드한데 아이들은 또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그림체를 잘 볼 일이 없어서 그런가. 깨동이 같은 경우에는 권수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 표현 서술 자체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본래 짧게 읽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길게 살을 붙여서 읽는 재미를 훨씬 느꼈습니다. 보림 까치호랑이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그림 자체가 약간 민화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또 서술 자체도 상당히 전통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른 책들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또 이 책도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비룡소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다른 책들하고 조금 다른 창작책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의 베이스는 같은데 이야기의 구성이라던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책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늘을 산 총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다른 전래동화에서도 읽을 수 있는 그 줄거리 그대로인데 병풍 책의 형태로 해서 그늘이 이렇게 길어졌다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총각이 그 부자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을 5세에 시작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보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2학년에 가장 많이 전래동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2학년까지는 아이가 계속해서 전래동화를 보게 되는데 한 질만 가지고 보기에는 글밥이라던가 표현,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책 한 권으로 출발을 하셔서 또 여러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책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래동화는 우리 고전 읽기하고 서로 연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웅진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 읽기에 대해서 영상을 2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가지 고전 소설을 배울 때 그 고전 소설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줄거리가 전래동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래동화를 재미있게 아이들이 읽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고전 소설을 이해하거나 즐겁게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래동화를 읽고 나서 아이들과 해보면 좋은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연령이 어릴 때는 책을 읽고 나서 아이의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콩쥐 팥쥐에서 새엄마가 콩쥐에게 3가지 일을 시켰잖아. 뭐 어떤 걸 시켰어? 이제 그럼 첫 번째 과제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였는데 누가 도와줬지?
아이가 두꺼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아이의 언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시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두꺼비가 그 밑 빠진 독을 등으로 막아 주어서 물을 넣을 수 있었어. 뭐 이렇게 아이가 표현해 보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의외로 해보시면 아이가 처음부터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실은 이건 고등학생들도 그렇거든요. 발표를 시켜보면 아이들이 저래서 나중에 면접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장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완결되게 정확하게 딱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뭐 글을 써가지고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 내어서 한 문장이라도 한 장면이라도 아이가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또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균형 있게 요약해 보는 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첫째 아이가 7세 때 원에서 주말에 숙제를 주셨어요. 주말에 읽은 책 한 권을 요약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문장을 5개에서 10개 정도로 줄거리 요약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월요일에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들려주는 발표를 하는 뭐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첫째가 말을 좀 잘하고 또 전래동화를 오래 읽은 데다가 내용을 물어보면 곧잘 얘기를 해서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줄거리 요약시켜 보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앞부분은 되게 장황하게 막 불필요한 내용까지 얘기하고 뒷부분은 너무 힘드니까 애가 하다가 아 몰라 뒤엔 대충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첫째가 처음에 하니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적는 걸 힘들어해서 초반부에는 제가 다 적어줬어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문장 형태로 정리해서 적어주면서 아이는 자기가 입 밖으로 내어서 한 말이 어떻게 글이 되는가로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다 요약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데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고치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거의 매주이다시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서서히 이 줄거리를 요약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 핵심적인 사건들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메타 인지잖아요. 아이가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알고 고쳐가는 거. 그래서 7세라면은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의 도움이 초반부에는 필요하고 꾸지람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래동화 읽기와 관련지어서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활동은 우리 문화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국어교사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재질의 글을 읽으면서 직업상 필요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보는 우리 문화 책도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이러한 우리 문화 책을 읽게 되면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니까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우리 문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전래동화 속의 인물의 상황이나 행동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제일 처음 읽은 우리 문화책은 여원에서 나오는 탄탄 우리 문화라고 하는 그 전집이었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신발사냥꾼 초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아이가 이거 꼬꼬마 수학자에서 야광기 나왔던 거 걔들 얘기 아니야? 하고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람에서 나오는 꼬꼬마 수학자가 이야기책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 보니 이러한 전통 문화도 바탕에 두고 있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그때 가서 감탄을 했었어요. 둘째를 키우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책 읽는 곰에서 나오는 옹고지신 우리 문화라고 하는 책도 아이와 함께 정말 즐겁게 읽었고요. 이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뭐 김치특공대라든가 아니면 천하무적 조선소방관, 시골집이 살아났어요.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낙권으로 저는 구매도 했습니다. 국시꼬랭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림체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실은 저의 어떤 부모님 세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더 그런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마치 전원일기를 보는 듯한 그러한 기분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우리 문화 책은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도 절기에 맞춰서 세시 풍속 우리 문화를 반드시 학습을 하거든요.
월간 계획표 혹은 주간 계획표를 참고하셔서 절기에 맞춰서 그에 해당되는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원에서 하는 그 절기나 세시풍속에 맞춘 활동들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나누게 되면서 자신감도 뿜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도 도움을 주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 요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 읽기에 더욱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우리 전래동화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전래동화를 읽어보고 나서는 각 장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긴 줄거리를 아이가 직접 정리해보고 이것을 시각화해서 점검하는 그런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소개를 드렸고요. 또 전래동화와 관련지어서 우리 문화책을 읽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 6, 7세에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여러가지 종류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